이번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2명이 동결 의견을 냈습니다. 위원들 간의 의견이 만장일치를 보지 못한 것이죠. 내년 통화정책 결정이 더 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가 이 때문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동결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. 손석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손 기자. 네. 오늘 이주열 총재의 발언을 들어보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닌가요?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몇 가지 발언들이 있었죠. 일단 이 발언부터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. 네.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우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은 것으로. 네, 이 총재의 발언에서 이제 중립금리라는 표현이 나왔죠. 이 중립금리라는 건 사전적 정의로 보면요,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반대로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인 금리 수준을 뜻합니다. 쉽게 말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정도가 적정한 금리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, 네. 이 중립금리에 우리의 정책금리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한 이 총재의 발언은 그렇다면 중립금리에 다가설 수 있도록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. 여기에 더해서 이제 통화정책 기조가 여전히 완화적인 상황이라고 뒤에 덧붙인 것도 추가 인상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입니다. 그럼 내년에 하느니 금리를 한두 차례 더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금리를 올렸을 때의 득과실이 분명하기 때문인데, 예를 들어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면서 금융시장 안정이라든지 집값 안정 등은 기대할 수 있지만, 반대로 또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면서 경기가 식어버리는 그런 부작용도 감안을 해야 되죠. 오히려 현 상태에서는 내년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데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왜 그렇죠? 일단은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된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을 최근에 했죠. 네. 중립금리에 가깝다라는 우려하는 반대되는 얘기를 했습니다. 당장의 다음 달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높은 상태이지만 내년에는 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올해처럼 가파르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.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0.75%포인트로 우리나라가 벌어져 있었을 때 걱정한 만큼 외국인 자금 이탈이 나타나지 않은 점, 이 점도 다소나마 한국은행이 인상 압박을 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. 아울러서 금리를 인상했을 경우에 경기가 충격을 받아서 냉각될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점도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론에 무게를 싣고 있는 이유입니다. 그렇지만 하느니 만약에 추가 인상 카드를 꺼낸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? 반대로 이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0.75%포인트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만약에 달러 강세 같은 환율이 좀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자금 이탈 규모가 커질 수 있거든요. 이 자금 이탈이 결국 시중금리 인상을 부추기게 되고, 시중금리 인상이 되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결국 실물 경제에도 찬물을 끼얹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. 이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는 카드를 꺼내둘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손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.